안녕하십니까. 퓨처워크와 원격 업무 환경의 세션을 담당한 드니스앤컴퍼니 클라우드 사업부 양보승 대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VDI라고 혹시 다들 알고 계실 수 있을 텐데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과 WVD라고 이제 최근에 프리뷰를 마치고 10월에 이제 정식 출시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WVD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고객 POC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D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시거나 이미 도입하신 사례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anywhere, 어느 장소에서든 any device, 어떤 장치로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업무 환경이나 혹은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생성한 환경에 접속해서 이제 실제 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기존 사무실에서 내 PC가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생성한 그런 디바이스에 접속을 하시는 목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공장 혹은 지사 해외 출장을 가셔서 본사에서 기존에 진행하시던 업무를 다시 이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 같은 때는 이제 뭐 출장지에 가지고 가시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걸로 본사 업무 시스템을 접속하실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통 VDI를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인데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 장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 시나리오는 사실 지금 기존에 뭐 꼭 VDI가 아니라 온프라미스나 뭐 어디 클라우드 이용하고 계시면 거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서비스를 거의 이제 가상화에 옮겨서 VDI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및 규제가 이제 좀 엄격한 업종으로 불리는 금융업 혹은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제약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헬스케어 업종 같은 곳들에서도 가상화 시나리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인수합병이 되어서 기존 다른 두 회사가 뭐 동일한 업무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통일시키기, 그러니까 일원화시키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한쪽은 우선 VDI로 제공받는 환경을 해서 차근차근 이제 일원화시키실 수 있는 과정도 있고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때문에 외부 업체분들이 이제 본사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 장비를 제공해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기존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거랑 비슷한 환경 혹은 똑같은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는 VDI를 이제 파견 인력이나 단기 계약직 인력들에게 제공해서 실제로 물리 장비를 공급하고 회수하는 그런 이제 딜레이를 좀 줄이실 수 있고 특정 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애니웨어에서 조금 접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장이 되게 잦거나 아니면 꼭 사무실에 고정해서 안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제 콜센터나 아니면 지사 뭐 해외 지사나 공장 같은 곳에서 본사의 업무를 이어서 수행하셔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가상화 시나리오 이용하셔서 하시기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전문화된 워크로드라고 아마 좀 이해하시기 가장 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실제 지금 운영계에서 이렇게 직접 사용하시기 좀 애매한 부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그걸 실제 지금 운영계에 붙여서 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상황에서는 VDI 같은 걸 구축해서 그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거나 아니면 머신러닝처럼 좀 그 고성능의 사양이 필요한 것 하지만 그걸 물리 장비로 구축하시기엔 조금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실 때 전문화된 워크로드를 VDI를 구축해서 하시는 사례도 지금 꽤 많은 사례로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WV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이시는 부분 말고 조금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VDI는 뭐 이번에 기존의 시트릭스나 VMware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WVD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 기초적인 건 어떤 게 다르냐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 VDI를 구축하실 때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아마 하실 수 있는 게 관리 서버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소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시트릭스나 VMware를 많이 온프로미스에 구축하실 때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서버도 필요하고 접속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뭐 웹 주소를 제공하는 웹브로커도 필요하고 각종 인증 역할을 하는 서버들도 이제 올리셔야 되는데 WV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관리 서버 역할을 애저 클라우드에서 대신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애저 클라우드에서 수행한다는 게 혹시 그런 역할을 하는
서버를 가상 머신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MS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가상 머신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수행해주고 저희는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가상 머신만 이제 디플로이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장점 4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 10 같은 경우 사실 데스크탑 일반 사용자 O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멀티 세션으로 제공이 안 돼서 뭐 다른 VDI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가상 머신 하나에 한 명의 사용자만 1대1로 매핑을 할 수 있다면 WVD 같은 경우는 한 대의 윈도우 10 가상 머신에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수의 사용자를 이제 접속시키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사양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양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뭐 POC를 수행하신다거나 실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면 원하시는 인원수와 그 한 명당 필요한 퍼포먼스를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사이즈는 저희가 가상 머신 사이즈는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OS가 설치되어 있는 이제 C 드라이브 운영체제 디스크는 최소한으로 잡고 각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매핑되는 데이터 디스크를 이제 별도로 붙여주시게 되면 실제 작업은 이제 데이터 디스크 예를 들면 뭐 D 드라이브에서 수행하시게 되기 때문에 뭐 A라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파일이 B라는 사용자가 들어와서 본다 하는 그런 우려는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WVD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오피스 365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게 뭐 단순히 WVD에서 오피스 365, 그러니까 오피스를 구동했을 때 빠르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뭐 VM 기본적으로 저희가 WVD를 제공할 때 OS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오피스 365, 그러니까 이미 오피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뭐 혹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라이센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오피스 365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라이센싱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별도의 5365 라이센스를 이제 추가로 구매하셔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덜 수 있다는 게 5365의 최적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MS사의 RDS라는 VDI를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RDS만 해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게이트웨이나 웹브로커 같은 역할에 좀 관리 서버가 많이 필요한데 기존의 RDS를 쓰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WVD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사실 WVD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애저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 머신을 배포하거나 혹은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머신의 사이즈를 조금 더 이제 스펙을 올리고 싶다 하실 때 그런 시간이 실제 온프라미스보다는 굉장히 많이 단축되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배포하고 수정하시는 게 용이하다는 장점, 이렇게 총 4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멀티 세션은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어요? 그 인원 사용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VM 하나에 뭐 여러 명 이제 그거는 배포할 때 기준으로 저희가 사이즈를 고르게 되면 사실 최대 인원은 저희가 이제 이번 GA 되고 그러니까 정식 출시되고는 이제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저희가 최대 테스트 해봤던 건 뭐 20명, 30명까지도 한 VM에 접속은 됐었는데 그렇게 되시면 이제 단일 VM의 사이즈를 조금 크게 잡으셔야 돼서 부담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POC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면 연결 속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VDI 같은 경우는 기존 VM웨어 쓰셨던 분들은 웹브라우저 통해서 웹페이지에서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시트릭스도 이제 별도로 제공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WVD도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시고 리모트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신데 웹브라우저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는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E나 사파리, 크롬, 뭐 파이어폭스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장된 MS 클라우드 네트워크망 사용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당연히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머신은 클라우드망에 올라가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라는 건 사용자는 가상 머신이랑 접속해서 그러니까 WVD를 통신할 때 HTTPS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측면도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 데스크탑 성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뭐 WVD가 다른 어떤 기존 VDI보다 월등하게 가상 머신 성능이 좋다라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개런티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VM
가상머신 사이즈를 올렸을 때 아까 질문 주셨는데 뭐 몇 명 접속할 수 있냐고 해서 저희는 처음에 하나에 10명씩 붙을 수 있게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사용자가 많아져서 이거를 그러면 단일 가상머신에 조금 사용자를 줄여서 여러 대를 배포해야겠다 하실 때는 이제 사이즈를 줄이실 수도 있고 늘리실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훨씬 자유롭게 가능하시고, 사실 다양한 가상머신 사이즈를 제공한다는 건 예를 들면 한 명에게 vCPU 2코어에 4기가짜리 램을 제공했다가 이거는 조금 느린 것 같아 하면 이제 4코어에 8기가짜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VM 사이즈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신 및 최적화된 데스크톱 환경은 사실 MS에서 사용하고 있는 RDS에 대한 뭐 어떤 최신화된 버전이 바로바로 WB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버그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버그 픽스가 된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은 사실 VDI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보안적인 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로의 파일 복사 불가는 이제 만약에 제가 개인 노트북으로 제공받은 그 가상머신에 접속을 했을 때 가상머신에 있는 파일은 사실 이제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운영 파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 그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파일을 복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방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캡처 방지는 이제 가상머신 내부에서 캡처 방지를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노트북에서 가상머신상의 화면을 캡처 방지하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지는 않으시고, 이거는 이제 혹시 만약에 뭐 고객사 쪽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이거는 서드파티 업체나 아니면 별도의 개발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거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프린터를 막는다거나 스토리지를 뭐 별도의 스토리지를 못 붙이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MFA는 이제 Azure AD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증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Azure AD를 만약에 사용자분들이 우리는 비밀번호만 쳐서 로그인하는 거는 조금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면 이제 핀 번호를 SMS로 받아서 추가로 입력하시는 거나 아니면 MFA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로 추가 인증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다중 인증이라는 게 최소 2가지 이상의 인증 방법을 사용해서 인증하는 방법이 있어서 실제 사용자들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때도 이렇게 뭐 가상머신으로 인해서 파일이 유출되거나 하는 문제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OTP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OTP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OTP를 받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고 부분은 이제 커스텀 이미지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WVD를 가상머신을 배포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윈도우 10, 오피스 365가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10도 있지만 사실 다 인프라를 운영하시다 보면 우리는 뭐를 설치되어 있는 마스터 이미지가 필요해 하시는 것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기존에 마스터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걸 이용해서 배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마지막은 조금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내년 1월 되면 윈도우 7 기본 업데이트가 종료되는데 그때 이제 ESU라고 연장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ESU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OS 하나당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WVD에서 윈도우 7을 운영하시게 되면 별도의 ESU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년 1월 14일인가요? 그때 윈도우 7 보안 업데이트가 더 이상 이렇게 제공이 안 되는데 그거를 7을 저 WVD에다가 설치하고 그걸 쓰면 계속 보안 업데이트를 가지면서 7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계속이라는 거는 사실 무기한은 아니고 ESU라고 꼭 WVD를 쓰지 않아도 제공해준다고 들었거든요. 2년 동안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7을 계속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ESU는 별도 요금이 필요한데 WVD에 올리실 경우엔 그 요금을 이제 감면해 드린다는 말씀. 제약회사 WVD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 시나리오 거의 모든 걸 다 제약회사에서도 도입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크게 2가지 정도의 이제 분야를 좀 선택해 봤는데,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보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조금 있는데
뭐 특정된 사용자만 특정된 폴더나 특정된 스토리지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연구에 기존 사용하시던 파일이나 혹은 뭐 사업상 뭐 비즈니스 파트만 보셔야 되는 파일들 같은 경우는 딱 그 설정된 비즈니스 파트 권한 인원만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보안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이제 머신러닝은 밑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 DNA 배열이나 단백질 분석 같은 거를 아마 기존에는 조금 고성능의 물리머신에서 아마 돌리셨을 텐데, 꼭 이거는 VDR, 그러니까 WVD가 아니라 이미 기존 클라우드 애저 같은 클라우드에서 GPU가 탑재된 가상 머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행하고 있던 역할을 WVD에 가상 머신을 올려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랑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서머리가 이제 저희가 직접 S전자에서 POC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있었던 내용이고, 해당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했었던 부분을 저희가 조금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S전자에서 이 WVD POC를 제안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고, 보시면 첫 번째는 성능 및 편의성 개선, 두 번째가 기존 사용하고 있던 사회 업무 시스템 개선, 세 번째가 비용 절감 및 운영 관리 효율 증가인데, S전자 같은 경우는 시트릭스를 온프라미스에 올려서 약간 뭐 튜닝이라고 하죠. 조금 변경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주 사용자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해외 출장자의 성능 이슈인데, 이게 S전자의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외 출장을 가셨을 때 기존 본사에서 진행하시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뭐 PPT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걸 본인 개인 마이디스크라는 별도의 그 S전자 IDC에 보관되어 있는 스토리지에 불러와서 이제 사용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VOC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VOC에서 가장 컸던 문제는 해외에서 접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사실 그 뒤에 퍼포먼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요. 접속이 안 됐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출장 가시면 어떤 지사에서 접속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접속하시는데, 호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속도가 거의 이제 안 나오게 되는데, 지금 기존 사용하시던 사회 업무 시스템은 속도가 안 나와서 레이턴시가 좀 불규칙하게 발생되면 자동으로 연결을 끊기 때문에 애초에 접속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막상 연결이 되었어도 파일을 불러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우리가 출장을 갔을 때 기존 업무를 봐서 연장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이슈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실 S전자는 뭐 다른 어떤 업종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 업무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강하지만 인프라 자체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강해서, 이거를 기존 사회 업무 시스템은 당연히 물론 충족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WVD가 충족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좀 있는 편이셨거든요, 고객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해 드릴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리고 POC를 진행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가상 머신을 배포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상 머신 하나에 여러 명이 붙는 멀티 세션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A라는 사용자가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해외 출장을 가서 이 사용자에게 WVD 가상 머신을 제공하겠다 하면, 이제 그 사용자에게 할당된 가상 머신은 딱 그 타임만큼만 가동을 해주고 나머지 시간 가동을 하지 않게 되면 클라우드의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딱 시간만큼만 비용이 차징되는 그런 이점을 보실 수가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저희가 이제 좀 권장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S전자에서 POC 진행했었던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과표인데, 좀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와서 좀 뭐 결과 자체가 미흡하다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성능 자체는 이제 약 40% 이상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었고, 비용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이제 가상 머신을 제공했다가 없애거나 아니면 껐다 켰다 해주는 걸로 비용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도 약 25% 이상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기능 검증은 이제 96개 항목이 있었고, 그 기존 VDI를 사용하고 계시던 거가 통과했던 항목을 저희가 그대로 평가표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통과를 했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검증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표현했지만 사실 거의 뭐 몇십 장 정도 되는 장표에 보안 검증표가 있었고 그거는 다 이제 통과가 됐고 혹시라도 나중에 POC를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비슷한 조건으로 네, 진행하게 되고요. 보시면 모바일 접속 방지를 지원한다는 게 제가 아까 뭐 애니 디바이스라서 핸드폰이나 타블릿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접속을 방지하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시지만 VDI를 아무 장비로나 접속하시게 되면 그 장비 자체는 보안이 안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내부에서 허가되지 않는 장비로 접속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가장 큰 키포인트가 모바일 접속 방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WVD를 POC를 통해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좀 자세한 질문 있으신 분들 이따 모든 세션이 종료하면 커뮤니티 시간에 이어서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